사무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처럼 더 좁았다. 달러고트는 기다란 책상 뒤에서 오래된 프린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어서 오게. 미안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겠나? 인쇄만 하려고 하면 용지가 자꾸 걸려서 말이지. 그는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고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 말라 보였다.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반곱슬 머리에는 흰머리가 반쯤 섞여 보였다. 달러고트는 페니의 지원 서류로 보이는 종이를 프린터에서 억지로 잡아 뺐다. 다 구겨지고 심지어 끝부분은 찢어져서 프린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분명했지만 달러고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해결됐군. 페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주름지고 마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잔뜩 긴장한 페니가 손바닥의 땀을 대충 옷에 쓱쓱 닦고 달러고트의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달러고트님. 저는 페니라고 합니다. 반갑네, 페니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네.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고트의 외관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흑갈색 눈동자는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소년처럼 반짝였다. 페니는 눈을 너무 빤히 본 것 같아 급히 눈길을 돌렸다. 사무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다. 전부 꿈 상자들인 것 같았다. 그 중에는 그곳에 아주 오래 있었던 듯 스키를 먹어 눅눅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듯 포장지 광택이 여전히 번쩍이는 것도 있었다. 페니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려는 듯 달러고트가 철제 의자를 소리내 끌어당겨 앉았다. 자네도 거기 앉게. 달러고트가 페니 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편히 앉도록 해.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쿠키인데 하나 들게. 달러고트가 견과류가 잘게 박힌 먹음직스러운 쿠키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주변 공기가 적당히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선 사무실이 아주 익숙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단골 카페에서 진정 시럽을 추가한 커피를 마셨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지만 훨씬 효과가 좋았다. 달러고트가 건넨 쿠키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다. 자네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달러고트가 말문을 열었다. 지원 서류가 아주 인상 깊었거든. 특히 아무리 주어봐야 꿈은 꿈일 뿐이다 라고 쓴 구절이 압권이더군. 네? 그건... 페니는 별다른 스펙도 없는 지원 서류를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달러고트를 도발할 만한 구절을 넣었던 것이 지금 와서야 생각났다. 겁도 없이 이런 소리를 제출한 애송이의 얼굴을 보려고 부른 걸까? 별 볼 일 없는 서류가 통과되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페니는 재빨리 달러고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달러고트의 표정은 요놈 봐라 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페니를 흥미로운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인상 깊게 보셨다니 기뻐요. 페니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달러고트는 잠시 질문을 고민한 듯 고개를 들고 왼쪽 천장을 응시했다. 페니는 침을 꼴깍 삼켰다. 페니 양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싶군. 달러고트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페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면접 대비 책자에 쓰여있던 모범 답안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꿈이란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고 꿈은 불가능한 일의 대체제로서. 대답을 이어가던 페니는 달러고트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앞선 지원자들이 그녀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군. 달러고트는 페니를 보지도 않고 서류만 매만졌다. 페니는 방금 그 대답으로 탈락의 그림자가 머리 위에 드리워졌음을 직감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겪지 못한 일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꿈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페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남들과 다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러고트가 그것을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서류를 통과한 것이 달러고트가 말한 꿈은 꿈일 뿐이다라는 당돌한 한 구절 때문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꾼들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페니는 당황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답에 그럴싸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쿠키의 힘이라도 빌리기 위해 남은 쿠키를 입에 밀어넣고 재빨리 씹어 삼켰다. 특별한 뜻은 없어요. 손님들은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을 잊어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고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방해가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과하지 않는 점이 좋아요. 페니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정막이 길어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하긴 했지만 이 대답으로 면접의 맥이 또 끊겼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군. 꿈에 대한 생각은 그게 전부인가? 달러고트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페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준비 한 말이나 다 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무실을 나가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면접에 오기 전에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을 다스리겠다고 나섰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관심 없던 그 시간 말이에요. 달러고트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쌈의 권유대로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읽고 온 것은 탁월한 선택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처음에 흥미로운 시선으로 페니를 보고 있었다. 저는 세 번째 제자의 선택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두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과거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귀중한 경험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배움, 이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달러고트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니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잠든 시간은 어떤가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저 가만히 누워 시간을 보낼 뿐이에요. 말이 좋아 휴식이지 실제로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몇십 년을 누워 지내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시간의 신은 가장 총애하던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페니는 질문하는 척하면서 잠깐 뜸을 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버렸다. 저는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처럼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두 번째 제자처럼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신은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겨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왜 푹 자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근심이 눅눅듯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든 여기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페니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너무 술술 나와서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얻은 페니는 이쯤에서 그럴싸한 말을 덧붙여 인상적인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페니는 뿌듯해하며 말을 마쳤다.
달러구트는 읽어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페니는 조금 전의 멘트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다. 사무실에 정막이 흘렀다. 문 하나를 두고 바깥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한데 달러구트의 사무실은 동떨어진 공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페니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페니의 서류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페니 양.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서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주더니 페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페니는 높은 급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초면에 지나친 솔직함이란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페니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고트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이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점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쾌락만을 쫓아 꿈을 사러 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러고트님의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 강조하시죠. 시간의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란 것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러구트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천천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 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